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투타 겸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KBO 리그 초창기에도 오타니처럼 투타 겸업에 도전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적으로 투타 겸업을 이루어낸 오리궁뎅이 김성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 5월 18일에 태어난 김성환 선수는 야구 명문 군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982년 KBO 리그 창단과 함께 해태 타이거즈의 창단 멤버로 프로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4시즌 동안 해태 타이거즈에서만 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남았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볼 때는 타자나 투수 기록 하나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김성환 선수는 두 가지 기록 모두를 살펴봐야 합니다. 타자로는 14시즌이나 활약했는데요. 3할 타율, 두 자릿수 홈런, 두 자릿수 도루까지 기록한 적이 있는 호타준족이었습니다. 1988시즌에는 KBO 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30홈런을 기록하였으며 1989시즌에는 20-20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커리어 내내 특급 타자의 상징인 단일 시즌 3할 타율, 4할 출루율, 5할 장타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시즌은 1985시즌인데요. 출루율이 단 5리가 부족했습니다. 투수 커리어는 단 4시즌뿐입니다. 사실 말이 투타 겸업이지 제대로 두 포지션을 소화한 시즌은 1982시즌이 전부입니다. 이에 투수로서 김성환 선수는 10승과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에이스급 피칭을 보였습니다. 이후의 투수 커리어는 거의 임시 등판에 불과했는데요. 1986시즌을 마지막으로 김성환 선수는 더 이상 투수로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투타 겸업은 고교야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프로에 와서는 둘 중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이기는 했지만 김성환 선수는 두 분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어쩌면 김성환 선수가 거둘 훌륭한 통산 성적은 이때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자로서 김성환 선수는 통산 200홈런과 100도루를 넘긴 호타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통산 타율도 2할 8푼 6리로 준수한 편이었으며 통산 1000안타도 넘겼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경기수가 적었기 때문에 누적 기록을 쌓기에는 조금 불리했습니다. 순수 장타율과 순수 출루율도 다소 평범했는데요. 대신 득점 생산력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타석에서 조금만 더 잘 쳤거나 투수를 하지 않고 타격에만 집중했다면 이 점수도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투수로서 김성환 선수의 통산 성적은 현대야구에서 한 시즌 동안 기록할 법한 성적입니다. 물론 41경기 중에 11경기를 선발 등판시키고 선발과 불펜을 오고 가며 167이닝을 던지게 하는 감독이 있다면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 이런 성적이 실제로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닝과 삼진수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김성환 선수는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땅볼이나 뜬 공을 유도하여 아웃카운트를 잡는 데 집중하는 투수였는데요. 타자까지 해야 해서 힘을 아껴야 했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삼진보다 볼넷이 많은 것도 흠인데요. 이를 통해 제구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피안타율은 정상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피출루율이 상당히 높아서 WHIP는 좋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볼넷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리고 투수로서 기록한 WAR은 타자로서 기록한 WAR의 11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투수를 포기하고 타자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팔꿈치 부상이 있었기에 타석에서도 훌륭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O 리그 초기 투타 겸업을 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김성환 선수의 모습은 수상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1982시즌 데뷔 이래 12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 되기도 어려운 올스타에 1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루수 골든글러브를 6번이나 수상했다는 점에서 기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2시즌 당시 김성환 선수의 신드롬은 마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신드롬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2번이나 MVP에 선정되었으며 당대 최강의 팀 해태 타이거즈의 일원이었기에 우승반지를 7개나 수집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의 인기는 해태 타이거즈의 영향도 있었겠네요.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였으니 팬과 기자들의 관심과 사랑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국가대표에는 단 한 번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투수와 타자 모두 가능한데 왜 선발이 안 되었을까요? 김성환 선수의 리그 1위 기록은 타자 기록이 전부인데요. 홈런 1위와 장타율 1위를 3번 차지할 정도로 펀치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다만 타율 1위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장효조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타율 1위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타율 1위까지 했다면 완전체 타자로 남을 수 있었겠죠. 1982시즌에는 투타 겸업을 하면서 전경기 출장하는 위협을 남겼는데요. 이를 통해 그의 강철 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O 리그 초창기의 슈퍼스타였음에도 김성환 선수는 영국 앨범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누적 성적이나 임팩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그가 1500안타라도 넘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는 KBO 리그 역사에 유일한 기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1982 시즌에 기록한 10승, 10홈런, 10도루, 3할 타율 기록입니다. 이 중 10승과 3할 타율은 둘 중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둘 다 기록했다는 점에서 김성환 선수의 천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를 10-10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루까지 합하면 10-10-10클럽이 되겠죠? 그리고 김성환 선수는 최초로 통산 1000안타를 기록한 선수이며 700득점을 넘긴 선수이기도 합니다. 타석에서의 뛰어난 모습을 바탕으로 해태 기아 타이거즈 통산 타격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기록이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의 기록에서 1위는 이종범, 2위는 장성호 선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선수를 제외하면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김성환 선수의 기록에 근접하는 타이거즈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성환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144경기 체제에서 활약했다면 대부분의 기록에서 1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김성환 선수에게도 흑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김지영 포수를 구타한 사건입니다. 2002 시즌 4연패 중이던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이던 김성환 감독은 2군 포수였던 김지영 선수가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자 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는데요. 헬멧을 쓰고 있었음에도 그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지영 선수가 보상금을 받고 방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환 감독은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이후 해임되었고 2009년 WBC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복귀하기 전까지 야구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의 명성에는 먹칠이 가해졌습니다. 투타겸업의 원조, 오리공댕이 김성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투수로서의 명예전당 통계는 낮은 축에 속하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최소 이닝조차 채우지 못해 점수도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자 성적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블랙잉크는 타자 6위에 올라 있으며 그레이잉크는 타자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66위로 낮은 축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적은 경기수 탓에 누적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전당 모니터는 타자 18위인데요. 우승 횟수는 7번이나 되지만 1루수란 포지션 탓에 가산점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조스는 1루수 중에서 9위입니다. 명예전당 통계도 높은 축에 속하고 투타 경험을 한 최초의 KBO 리그 선수란 점에서 상징성도 있지만 폭행 사건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언더핸드 투수 무등산 핵잠수함 이강철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타이브레이커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KT 위즈가 KBO 리그 7번째 시즌 만에 장단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T 위즈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올해의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왕방울 김기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결사 한대화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7월 8일에 태어난 한대화 선수는 대전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여 1983년 오비베어스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에 입성했습니다. 데뷔는 오비베어스에서 했지만 새 시즌을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었는데요. 해태 타이거즈에서 그는 최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대화 선수는 LG 트윈스에서 새 시즌,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한 시즌을 치른 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비베어스 시절의 한대화 선수는 첫 해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하의 선수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 가장 낮은 득점 생산력이 122.2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평균 이상, 아니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LG 트윈스로 이적한 첫 해에도 그는 특급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노사를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한대화 선수의 통산 성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삼진보다 많은 볼넷 개수입니다. 그만큼 그의 컨택과 선관이 뛰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타자를 상대한 투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0년대의 다른 선수들처럼 그의 누적 성적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그가 활동했던 80년대 90년대 초반 선수들 중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발이 느린 선수였기에 병살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고의사고 개수는 생각보다 적었는데요. 해결사란 이미지가 있어서 상대 투수들이 승부를 피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쳐서 고의사고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득점 생산력은 주전 선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그에게도 MVP 수상 내역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임팩트가 강한 시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골든글러브를 8번이나 수상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3루수 중에서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올스타에도 10번이나 선정되면서 자신의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1995 시즌은 하락세였음에도 올스타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 6번이나 우승을 하고 LG 트윈스 이적 첫 해에도 우승을 하면서
7개의 우승 반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게도 그가 이적한 첫 해에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우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쌍방울 레이더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때 국가대표는 선발되어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에 의해 나온 결승 3점 홈런의 주인공이 바로 한대화 선수입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개인 기록에서 1위에 오른 횟수가 적은 편인데요. 1990 시즌에 타율과 볼넷 1위에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기록만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다양한 수상 내역이 그의 인기와 실력을 체감하게 해줍니다. 1988 시즌 올스타전에서 한대화 선수는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 진행된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투표에서 3루수 부문 1위에 올랐으며 2009년과 2020년에 진행된 타이거즈 레전드 올스타 투표에서도 3루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단순히 타이거즈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3루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스트 시즌 통산 WAR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해결사라는 별명에 걸맞는 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통산 1할 때 타율과 3할 때 장타율로 부진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도 WAR을 쌓았다는 점에서 그가 이전 시리즈에서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타이거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많은 기록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타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율 스탯에서는 5위권 이내에 들어갑니다. 누적 스탯은 경기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주, 최정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KBO 리그 최고의 3루수는 한대화 선수였는데요. 이에 걸맞게 대부분의 기록에서 3루수 통산 10위 이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루 빼고는 전부 10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통해 현역 시절 그의 존재감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활약을 보였음에도 그의 등번호 8번은 연극을 번대지 않았습니다. 한대화 선수는 간염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고 허리 부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운동하기에는 최악의 몸 상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데뷔한 오비베어스의 감독은 강훈련으로 유명한 김성은 감독이었는데요. 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그는 김성은 감독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결국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이후 그가 김홍용 감독 밑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한대화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드된 것이 이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세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돌아가면 산화이글스 감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은퇴 후 한대화 선수는 코치와 감독을 거쳐 2015년부터는 KBO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라운드에서 그의 모습을 보긴 어렵겠지만 KBO 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한대화 감독관님을 통해 발전하는 KBO 리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결사 한대화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횟수는 적은 편이라 블랙잉크 순위는 낮지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횟수가 많았기에 그레이잉크 순위는 21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누적 성적이 부족했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39점으로 55위에 그쳤습니다. 우승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85.5점으로 46위에 그쳤습니다. 조스는 41.49를 기록하며 3루수 중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기록과 명예전당 통계로만 보면 한대화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대화 선수가 보여준 존재감, 해결사라는 이미지, 그리고 역사에 남을 3루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명예전당 입성 여부는 어느 정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대화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 리그 선발투수 최다 연승의 주인공 정민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3주 만에 월요일을 맞이하니 월요병이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황금박쥐 김일용 선수에 대해 다루었던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80년대 선수를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원년 홈런왕, 코수염 홈런왕 김봉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 1월 13일에 태어난 김봉현 선수는 군산상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실업야구단인 한국화장품에 있었는데요. 이후 프로야구가 출범한다는 소식에 해태 타이거즈의 창단 멤버로 합류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현대 야구에선 31살이면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이지만 당시에는 노장축에 드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 역할을 잘 해냈는데요. 그와 김성환 선수가 버티고 있는 해태의 중심 타선은 상대 투수진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매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타자였지만 다른 성적에는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80년대 강타자를 이야기할 때 김봉현 선수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팀의 80년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김성환 선수가 있었던 영향도 있겠죠. 늦은 나이에 데뷔한 탓에 그는 7시즌만 활약한 뒤 커리어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경기수도 적었던 시기에 잠깐 활약한 선수이기에 누적 성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에이징 커브의 직격탄을 맞았기에 비율 스탯 역시 조금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그가 80년대 초를 지배한 강타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그의 득점 생산력인데요. 그의 득점 생산력은 뛰어난 선수의 기준인 140점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말년에 점수를 조금 까먹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성기 시절 그가 어떤 타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80년대의 강타자였음에도 그는 MVP를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골든글러브도 지명타자 부문에서 한 번 수상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신 그는 7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되며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7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했으니 커리어 내내 올스타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은 셈입니다. 홈런왕은 캐딜락을 타고 타격왕은 포드를 탄다는 랄프 카이너의 명언처럼 홈런 타자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김봉현 선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팀이었던 해태 타이거즈에서 활약했기에 우승 반지로 4개를 낄 수 있었는데요. 한 시즌만 더 현역으로 뛰었다면 한 손을 우승 반지로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는 2번 선발되었습니다. 의외로 홈런 1위에는 2번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부상과 부진의 여파로 다시 홈런 1위에 오르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1위 기록은 1982시즌과 1986시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의미있고 상징적인 타이틀은 바로 원년 홈런왕입니다. 어쩌면 해당 타이틀이 팬들이 그를 기억하게끔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초대 홈런왕을 이만수 선수로 착각하곤 하는데요. 이만수 선수는 KBO 리그 1호 홈런의 주인공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첫 우승 때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선수가 바로 김봉현 선수인데요. 당시 그는 홈런은 하나뿐이었지만 4할 7푼 4리의 타율에 8타점을 올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홈런왕이라는 강한 임팩트 덕에 그는 2009년과 2020년에 진행된 타이거즈 레전드 올스타 투표에서 모두 지명타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 중 하나는 바로 KBO 리그 역사상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삼진보다 홈런이 많은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1982시즌 그는 22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동안 삼진은 단 16번밖에 당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홈런 타자는 삼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남긴 기록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KBO 리그 불멸의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7시즌밖에 활약하지 않았기에 그의 누적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통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록은 홈런뿐입니다. 그나마 비율 스탯에서는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렸는데요. 타이거즈 통산 득점 생산력에서 3위에 올라있다는 점에서 그가 팀 타선에서 차지한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봉현 선수를 소개해드릴 때 코스염 홈런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1983년 김봉현 선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이때 얼굴에 상처를 입어 그는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 코스염을 기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기른 코스염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는 코스염을 깎았던 1984시즌과 1985시즌에 공갈프로 전락했다가 수염을 다시 기르기 시작한 1986시즌에 다시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처음 수염을 기른 해 한국 시리즈 MVP에도 올랐음을 고려하면 코수염은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선수는 선수 시절에도 경기가 없는 날에 대학 수업에 참석하며 석사학위를 따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박사학위까지 따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없던 80년대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가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그처럼 문물을 겸비한 선수들이 증가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코수염 홈런왕 김봉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82시즌과 1986시즌에 집중적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한 덕에 블랙잉크에선 19점을 받았으며 홈런, 타점, 장타율 부문에서 늘 상위권이었던 덕에 그레잉크에서는 84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통산 성적이 부실한 탓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17점을 받는 데 그쳤으며 지명타자로 활약했기에 포지션 가산점을 받지 못해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62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기도 짧았던 탓에 조수도 16.04점에 그쳤습니다. 짧은 활동 시기와 부족한 누적 성적 때문에 그의 명예전당 입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KBO 리그 최초의 홈런왕이라는 상징성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작은 기념 공간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봉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왕방울 김기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